전남 지역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 10채 가운데 8채는 지방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25%가 적용되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전남 지역 농수축산품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전면 도입까지는 과제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돈 상자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지난 2월 준공후 미분양 현황을 보면 대구가 3,067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 2,502가구, 경남 2,459가구, 전남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집계한 1,302가구보다 1,099가구 증가한 2,401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비율로 보면 전국 23,722가구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9,179가구는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건물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 10채 가운데 8채는 지방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토종 참김이 거의 멸종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남도가 신품종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22년 참김 종자를 확보했으며 현재 참김 업체에서 씨앗을 방출시켜 폐각 사상체와 유리 사상체로의 분리 배양에 성공했고 종자 배양 조건과 기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참김은 성장이 다소 느리지만 김의 맛을 결정하는 아미노산의 함유량이 높아 품질을 우선시하는 최근 소비 흐름에 맞춰 최고급 브랜드 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종 참김은 조선 인조시대 광양군 태인도에서 최초로 양식된 품종이며 당시 김씨가 양식을 해 김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미국 트럼프발 관세 태풍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상호 관세 25%가 예고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의 90일 유예 조치로 일단 시간은 벌었고 정부도 협상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을 중심으로 한 전남의 농수축산물도 관세 태풍을 비켜가지 못할 전망이어서 전라남도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농수축산물 가운데 미국 상호 관세 영향을 받는 주요 품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전체 2,200억 원 규모인데 김이 1,5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배가 147억 원, 음료가 132억 원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농수축산물에 상호 관세 25%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적용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90일 연기된 7월 11일부터 관세가 높아지면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미 수출 25%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된다면 미국 시장 내 농산식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전남도는 상호 관세 부과 직전인 오는 7월 10일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유럽과 인도 등 대체 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6개 지원 사업에 95억 원을 투입합니다. 수출 물량 1kg당 최대 3,900원을 지급하고 수출 컨테이너 내륙 운임을 지원합니다. 수출용 김 안전성 검사비 지원과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한 수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와 바이어 초청 상담회, 해외 판촉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유럽, 인도 등 대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과 바이어 초청 상담회 추진 그리고 해외 판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김 수출 안전성 검사비 지원과 농수축산물 해외 할인 이벤트 지원 그리고 인류와 상품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수출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3% 증가한 전남 농수산식품 미국 수출량. 최상목 부총리가 22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이른바 2+2 통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농어축산민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새 학기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기대와 다른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전면 도입까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올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에 영어와 수학, 정보 과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어 수업의 경우 녹음 기능을 통해 즉시 교정받을 수 있고 수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문제를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AI 교과서는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하는데 전국 초중고등학교 평균 도입률은 33%로 집계됐습니다.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대구가 98%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11%로 경남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AI 교과서 도입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가입 절차와 잦은 시스템 오류 등이 꼽힙니다. 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하려면 교육 디지털 원패스를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학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학교는 가입만 한 달이 넘게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수의 학생들이 한 번에 이용할 경우 접속에 오류가 생겨 수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맞춤형 교육이 난이도 조정에 그쳐 실질적인 보충 지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큰 학급에 25명 정도의 학생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 그게 서버가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학생이 이것을 동시에 접속했을 때 계속 그 튕김 현상, 이렇게 렉이 걸리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그냥 종이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전남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을 찾아 교과별 맞춤 디지털 도구 활용법을 안내하고 교원 연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높이기 위해선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과 접근성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방식이 진화하면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목포에서는 외부로 빠져나갈 뻔했던 피해액을 되찾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 시민의 빠른 판단 덕분이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한 남성이 승용차에서 상자를 꺼내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담긴 현금 상자입니다. 당시 배달 의뢰를 받은 남성 A씨는 상자 안에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자가 있던 차량 번호판을 추적한 끝에 60대 남성 B씨를 붙잡았습니다. 상자 안에 담겨있던 현금은 모두 2,500만 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서울에 돈을 보내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역추적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달 체계에 입금한 사람들 상대로 차후에 영장을 받아서 입금자 상대로 추적해서 피해자를 색출하고 나갑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운데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4,100만 원 정도. 전년도 전보다 73% 증가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금광원 등을 사칭한 범죄는
지난 2023년 11,000여 건으로 3년 새 60% 증가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게 현실. 경찰은 현금이 유출되는 걸 막은 공로를 인정해 신고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목포와 진도에서 각각 쓰레기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아침 8시 50분쯤 목포시 용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과 소방당국의 발빠른 조치로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진도군 진도읍에서는 밤 11시쯤 주차된 전기차에 불이 나 차량 한 대가 모두 불에 탔고 주택으로 불이 옮겨붙어 일부가 그을렸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의 주요 사찰 100여 곳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방염포가 비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선국 전남도 의원은 문화유산 422개를 보유한 전남의 사찰 106곳에 방염포가 단 하나도 없다며 재난예방 장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전남에서는 장흥의 한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남도 지정문화재 171호에 등록된 미륵사 석불 등이 훼손됐고 2억 원가량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의 시외버스 노선 80% 이상은 적자를 보고 있어 새로운 운영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나광국 전남도 의원이 전남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남의 시외버스 노선 218개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79개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 의원은 시외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한 해 투입되는 예산만 160억 원에 달한다며 벽지 노선은 국비를 확보하고 도민 수요에 맞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겨울 전남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남부권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6.8 마이크로그램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0.3 마이크로그램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남은 세제곱미터당 14.5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3일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7일 감소해 전반적으로 대기질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달라스 한인회가 전남 미래교육재단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위로성금 한화 29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성한 달라스 한인회장은 조국에서 일어난 사고에 모두가 큰 아픔을 느꼈다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미래교육재단은 이번 위로성금을 피해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진도군이 지역 문화예술을 전국에 알리고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을 교류하기 위해 찾아가는 미술관을 제주도에서 엽니다. 이번 미술관은 오는 6월 29일까지 제주 추사관에서 진도 출신 소치 허련 작가의 산수 팔곡병과 남농 허건의 소나무 등 모두 34점이 전시됩니다. 여수시의회가 장군도 뱃길 복원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최근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장군도 뱃길 복원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장군도의 역사적 가치와 관광 자원으로서 가능성에 공감하며 뱃길 복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과 브랜드화 전략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륙교 설치와 보호수 지정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가운데 여수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방안들을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